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필병원 김필성 병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3기와 4기 어느 정도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뼈끼리 부딪히는 물리적 충돌이기 때문에 그 충돌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위에 있는 대퇴골과 종아리뼈의 관절 간격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뼈하고 부딪히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관절들은 연골판들이 있어서 두 개의 뼈의 충돌을 방지하는 반면에 3기와 4기의 관절염의 환자들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흡수 장치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뼈끼리 부딪히는 과정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3기와 4기 환자들은 무릎의 관절염에 인해서 무릎 위 부어오르는 종창 증상과 통증, 움직일 때 발생하는 동요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골을 살려주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고,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해서 옷자다리를 형태를 반듯한 다리 형태로 만들어서 환자들의 관절을 보존해주는 보존술도 있고, 관절이 너무 많이 망가진 질환에 대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에는 손상된 관절만 바꿔주는 부분 치환술과 무릎을 전부 다 바꿔주는 전 치환술이 나눠지게 됩니다. 환자들이 보여주는 임상적 양상과 환자들의 손상 부위, MRI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변화를 봐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생성되지만 아직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등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세포들은 어느 환경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세포들로 변할 수가 있는데, 무릎에 연골세포가 송산됐을 때 줄기세포를 무릎 안으로 주입을 해주면 거기에 합당한 무릎의 관절 연골로 변할 수 있는 세포들을 의미를 합니다. 태반세포에서 유래되는 태반 유래 줄기세포, 지방 유래 줄기세포, 골반에서 도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무릎에다가 주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부위에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그쪽 부위에서 골수세포를 유도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줬을 때 연골이 형성되는 거고, 골수 유래 흡입물 농축술 관절광내 주사는 기존에 있었던 태반줄기세포나 간질 중배우 유래 줄기세포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줄기세포의 치료의 목적은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해서 뼈와 뼈의 충돌로 인해서 연골판들이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은 부서진 연골에 대한 결손 부위를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재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줄기세포의 치료에서 원래 있는 연골세포를 만들어줄 경우에는 그러한 방어기제를 다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통증을 경감을 시켜주는 거고, 상당한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줄기세포 이식기 하는 세포들이 정상적인 연골로 분화될 때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체중 부하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피해야 하고, 그 이후에 연골들이 적당하게 정상적인 탄력을 가진 이후에 체중 부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골 세포들이 생기게 되면은 방어 기제가 다시 활동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개선되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받는 기계적 특성도 다시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의 진행도 방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써서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병변이죠. 어떤 줄기세포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퇴골의 연골의 손상과 종아리뼈 연골들이 손상된 부위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전 단계인 반월상 연골판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의 전달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재발될 수가 있고 관절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만 우리가 치료하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리가 O자로 휘어져 있는 경우에 있었을 때 체중축이 잘못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추가적인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무릎에 대한 정렬을 반드시 맞춰준 다음에 줄기세포를 같이 치료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치료하면 모든 관절염이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예방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허락이 된 자가 골수 줄기세포 관절광내 주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줄기세포들은 직접 추출을 해서 무릎에 이식해주는 방법이고, 골반에서 골수세포를 흡인을 해서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관절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의미는 아닙니다. 자가 골반 골수 흡입물 관절광내 주사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정확한 이름이 되겠고, 관절 연골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식해주는 방법과는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퇴행적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 그다음에 뼈하고 완전히 닿지 않는 3단계 관절염에서만 이 수술이 허용이 되고, 뼈하고 완전히 늘러붙어 있는 4단계 관절염에서는 적응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관절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통증에서 구제될 수가 있는 거지, 골수세포를 뽑아서 이식할 경우에는 실패율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골반 골수 흡입물 관절광내 주사를 할 경우에 통증의 개선 효과와 일상적인 생활에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수술 전 단계에서 이러한 치료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무릎에 주사를 맞고 약만 먹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퇴행성 관절염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나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식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에 적극적인 치료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